잘 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현존, 정회도 지음.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을 상담했고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한 타로 마스터들의 마스터이시죠. 현존 정회도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쌓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운과 운명의 원리,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에 관한 통찰을 갖게 되셨죠. 또한 타로 마스터 정회도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0만 구독자 이상과 소통하면서 이 책 운의 알고리즘을 집대성하게 되셨어요. 프롤로그에 보면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살짝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2016년에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고, 원래 손님의 개인 정보를 먼저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날은 이상할이 많지 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참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다고 하죠.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저요? 방송 작가예요. 순간 정혜도님은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분은 타로 마스터라는 이 직업을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구체적으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마이텔이라는 방송에 꼭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었다고 하시죠. 그래서 방송 작가라면 마리텔 작가분 중에 아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리텔에 출연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갑작스런 질문에 그 손님이 대답했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여성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머나, 제가 마리텔 방송 작가예요.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 때 제안해 볼게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책으로만 읽어도 정말 전율이 올 만큼 정말 대단한 에피소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작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일요일에 MBC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운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귀인이 와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텔 녹화를 마치고 또 2주 후가 지난 후에 작가님이 8년 동안 간절히 소망하던 꿈의 전화를 받게 되시거든요. 바로 MBC 무한도전에서 섭외건으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 긴 시간 동안 수백 번 이상 무한도전 출연자들의 궁합을 타로 카드로 보는 장면을 시뮬레이션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 무한도전 멤버들 간의 궁합을 타로 카드로 보게 되는 그러한 섭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후 집에서 TV로 본 방송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이 흘렀다. 기도라는 또 다른 운의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나의 기도와 생각의 파동이 그동안 우주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이어서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잘될 운명이 시작된다. 당신의 파동이 운의 알고리즘에 접속했기 때문이다. 현존 정회도. 자, 그러면 우리 잘될 운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바로 열심히만 살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생은 산수가 아니어서 100을 투입한다고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1을 투입했는데 1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100을 투입해도 마이너스 500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 공연업계 등 많은 대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과연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까? 반면 온라인 게임 제작 업체나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19 덕분에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그들은 여행업계 종사자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저마다의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운이다. 특정 연도에 태어난 것도 운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운이다.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특정한 외모, 신체적 조건, 재능, 기질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운이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다양한 요소 중 내가 선택한 바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 한마디로 운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일어난다. 예를 들어 10명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전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자. 수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가능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1등부터 10등까지 정확히 객관적인 실력에 따라 선발될까?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변별력을 위해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지 하고 박하게 점수를 주다가 오후쯤 되면 지치고 피곤해져서 나른한 기운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도 있다. 그뿐일까? 실수로 엑셀 파일에 엉뚱한 칸에 점수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만일 심사위원들이 제안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길 경우 보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의 손을 거친 제안서들이 선택될 확률이 높다. 몇 주 동안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 밤새 준비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운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아직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몇 번의 노력만 하고서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다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이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지금껏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노력 곱하기 운은 운명이라는 공식이다. 여기서 운이라는 개념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뉜다. 그래서 불운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일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라도 있는데 계속 발버둥을 쳐서 늪으로 더 들어가는 격이다. 반대로 행운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때일지라도 노력값이 0이라면 운명값도 0으로 수렴된다.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서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의 실패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이 높았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보자.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 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가수, 배우, 예능인 등 스타들을 많이 상담했다. 그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톱스타들도 있었다. 유명 기업인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재벌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도 상담했다. 미국에서 내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하버드 출신의 재미교포 변호사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와 내게 타로를 배우기도 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인재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말연시가 되면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의 신년운을 자문한다. 스카이는 기본이고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스쿨 출신의 천재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은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더 그렇다. 네로라 하는 재벌가들이 운명한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전속으로 두는 이유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예상치 못한 큰일을 겪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반해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내려야 하는 기업인들의 압박감은 상당하다. 신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을 접을 것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것인가? 만일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중대한 질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과 그들 가족의 생계가 휘청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만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무리한 빚으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자 경영진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받고도 최종적으로 운을 점치러 오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순간의 은들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4가지 태도. 내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한 결과 다음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한다. 2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음. 이것을 나태함이라 한다. 3번,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 이것을 평온함이라 한다. 4번,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함. 이것을 용기라 한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어리석음 중 하나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다. 부모도 나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서로가 이번 생에 인연이 된 것이다. 부모는 바꿀 수 없는 대상임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평온이 찾아온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하자.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된다. 운 총량의 법칙. 운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전지전능한 신이 3명의 남자에게 각각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첫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흔쾌히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남자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그 소원도 흔쾌히 들어주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남자는 우리 가족 모두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신은 바로 대답했다. 이보게나 그렇게나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고 싶네. 이 우스갯소리는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임을 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다. 나는 20대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걱정과 고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타로카드 상담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숨김없는 속사정을 많이 듣고 난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돈 걱정이 사라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걱정들이 쏟아져 나온다.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수십 회에 걸쳐 수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타로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인간의 고민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일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 문제로 속을 앓거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럽다. 특히 한 부분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 5가지 영역의 총합은 100이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진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극단적인 예로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의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자. 그가 타고난 금전운 90을 채우면 900억의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누어야 한다.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한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의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운이 0이 되어 사망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슬퍼해줄 사람도 없다. 운명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균형을 말씀하셨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하자.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운의 알고리즘 첫 번째 법칙이다. 임계점의 법칙. 안 될 운명에도 임계점이 있다.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여 수증기가 된다. 이처럼 액체가 기체로 성질 변화를 일으키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과학에서는 끓는 점처럼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임계점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책에서 임계점을 우리의 마음가짐이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질적으로 변화하는 기점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운의 알고리즘도 임계점이 되어야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다가온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징조를 알 수 있다. 나는 임계점이 오기 전에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한다. 그 덕분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임계점으로 가는 과정과 도달하는 순간을 지켜봐 왔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자타공인 최고의 예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우먼 손님의 이야기다. 내가 그녀를 처음 상담한 것은 2010년이었다. 지금만큼의 유명세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볼 정도의 인지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다. 시청자들을 웃길 수만 있다면 어떤 굳은 역할도 하겠다는 열정도 있었다. 여기에 타고난 재능과 끼도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이 사람 정도라면 톱스타도 될 수 있겠다. 그날 상담을 하며 그녀의 태도를 인상적으로 본 나는 그녀의 팬이 되었다. 고맙게도 내 상담소를 꾸준히 찾아준 덕에 나는 그녀가 대학로 공연장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마치 물이 0도에서 1도씩 차근차근 끓어서 100도가 되는 과정과 비슷했다. 그녀가 스타의 반열에 오른 후에도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10년 전의 겸손과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기에 앞으로도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것이다. 잘 될 운명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첫째는 잘 될 운명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 될 운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운의 알고리즘을 잘 타면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잘 될 운명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운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연예인, 벤처사업가, 운동선수 등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 절박했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다. 초년 성공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는 복싱 챔피언이 새롭게 등장하는 강한 도전자들을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0도가 아닌 99도를 유지해야 한다. 물이 100도가 넘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모두 수증기로 증발해버린다. 잘 될 운명을 오래 유지하려면 계속 정상의 자리에 있기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은 현명한 판단이다. 나는 능력도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왜 빛을 못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지금 당장은 끓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므로 빨리 빛을 보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된다. 최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뿐이며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내 그릇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대 10억 부자가 될 운명인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란 쉽지 않을 터이고 운 총량의 법칙에 따라 금전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이 희생되어야 한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적당한 목표의 임계점을 목표치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제 그 반대편의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안 될 운명도 임계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잘 될 운명도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안 될 운명도 결국 내가 만든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될 운명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냄비 속 개구리 일화를 다들 알 것이다. 개구리를 적당한 온도의 물이 담긴 냄비에 넣은 뒤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 말이다. 불행과 역경이 익숙해지면 행복과 평안함이 낯설어진다. 잘 될 운명은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안 될 운명은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 내가 잘 될 운명의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의 노력이 당장 보이지 않을 뿐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 단, 단기적으로 임계점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멀리 보면 그것마저도 더 큰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내가 안 될 운명으로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임계점이 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악행을 저질렀다면 우주의 법칙은 이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법구경에 이런 문구가 있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한 자는 반드시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불행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맺었을 때 선한 자는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임계점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잘 될 운명으로 가는 시작과 끝을 예측할 수 있다.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다. 운이란 흐름이다. 태양계 행성들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 행성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생명체들이 받는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선인장은 강한 햇볕에서는 잘 살아남지만 비를 많이 맞으면 죽는다. 거북이는 땅에서는 기어다니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친다. 마찬가지로 운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나쁜 운은 없다. 바다 위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순풍이 불면 돛을 올리고 태풍이 올 것 같으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재정비를 하면 된다. 운의 흐름을 모르고 거스를 때, 즉 태풍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어이 뚫고 가려고 할 때 운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는 열다라는 뜻으로 개운은
말 그대로 운을 연다는 의미다.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운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1번 운명을 이동시키다. 이민, 이사, 이동.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늪에 빠져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이다. 2번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다. 이직, 이혼, 이별.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이직, 이혼, 이별을 통해서 곧바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문 밖에는 잘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3번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 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준다. 누에고치를 벗고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것처럼. 4번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새로운 경험, 도전. 나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수백, 수천 번의 삶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로 성공 후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기억을 깨웠기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다. 이렇게 운의 알고리즘 법칙에 몇 파트를 나누어 보았고요. 또 간간히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담겨 있어서 그 에피소드를 읽는 것만으로도 또 나와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 작가님의 그 마음들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사원소 성향 분석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내가 사원소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흙, 물, 바람, 그 다음에 불, 이 중에서 어떤 원소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고 저는 체크를 해본 결과 정말 저하고 유사한 부분이 나와서 또 나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조금 끝부분을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은 내가 운과 운명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운의 알고리즘이 많은 이들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용기를 내었다. 이 책의 많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삶에서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커튼이 걷히고 나의 인생은 잘될 운명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한 번의 깨달음 후에는 다른 구절들도 실천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책이 당신을 잘될 운명으로 가도록 돕는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믿는다. 내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 있다. 당나라 3대 시인 중 한 명인 백낙천의 감의에 나오는 구절이다. 길흉화복 유래유 단요 심지 불요우. 길흉화복은 모두 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니 다만 그 이유를 깊이 알면 될 뿐 근심할 바가 아니라네. 인생에서 기쁜 일이 4분의 1이라면
힘들고 슬픈 일은 4분의 4이다. 이전까지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근심해야 했을지 모른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깊이 알 수 있기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와 인연이 되어준 감사한 당신, 인생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에 서 있다면 이 책이 잘 될 운명으로 가는 반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 될 운명입니다. 현존 정회도 드림. 이렇게 운의 알고리즘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운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한번 이 책을 만나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